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국산 권총인 라이온하트 LH9 9mm 권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총이 들어있는 건 케이스와 그 안에 내부 구성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총기 회사의 건 케이스들은 플라스틱이나 폴리머 재질의 그런 하드 케이스를 주로 제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라이온하트의 경우 다른 회사들과 달리 독특하게 패브릭으로 된, 천으로 된 그런 재질의 건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브릭 재질의 건 케이스는 라이온하트만의 그런 건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몇몇 회사들은 이렇게 패브릭으로 제작된 건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명한 회사들 중에 1911로 유명한 1911로 유명한 나이트호크 같은 그런 회사에선 이렇게 패브릭으로 제작된 건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 폴리머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하드 케이스가 단단해서 들고 다니기에 괜찮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패브릭으로 제작된 건 케이스는 보기에 들고 다녀도 보기에 이렇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고 덜 생기고, 또 이렇게 젊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위에 보면은 고리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긴 끈을 슬링 같은 거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잘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면에 보면은 자크 방식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물쇠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서 잠그고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총을 외부에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잠금 장치를 하고 그렇게 건 케이스에 넣어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열고 건 케이스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스탠드에 올려놓고 지금 서서 촬영하고 있는데, 건 케이스 내부 전체가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쪽씩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온하트의 홍보 팜플렛 볼 수 있습니다. 라이온하트 인더스트리 QR코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안을 보면 라이온하트 LH9의 여러가지 특징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H9N 마크2 나이트 사이트 장착된 레일 버전이고, LH9N은 나이트 사이트 장착된 기본 버전, 그리고 LH9NC는 나이트 사이트가 장착된 컴팩트 모델을 의미합니다. MSRP 가격도 잘 나와 있습니다. 홍보 팜플렛이 들어있고, 먼저 건 케이스의 왼쪽 면을 보면은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총들의 설명서는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라이온하트의 설명서는 이렇게 큰 전지 한 장으로, 전지 한 장처럼 큰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내용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워런티에 대해서 적어 놓은 내용이고요. 품질 보증, 보증 기간과 여러 가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핸드건 세이프티 액트 노티스라고 총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여기에 적혀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루브 CLP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프로그루브라고 CLP Cleaning, Lubrication and Prevent를 총을 청소할 때 청소와 그리고 윤활과 보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케미컬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터블 타입으로 한 팩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루브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이렇게 라이온하트에서 프로그루브를 한 팩 넣어 놓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루브에 대한 설명이 적힌 종이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걸 다 펼쳐야 볼 수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가 커서 화면에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 장면으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설명서에 이런 게 적혀 있고, 다 그림으로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빠르도록 그렇게 잘 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면을 보면 이 파트 차트가 있는데 역시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면은 QR코드로 전부 다 모든 부품이 QR코드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파트 구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파트가 QR코드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찍으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테크니컬 스펙이라든지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총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클리닝 도구라든지 건케이스 안에 동봉된 그러한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책자로 된 것도 상관없고 종이로 된 것도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잘 제작된 그러한
설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건케이스의 오른쪽 면을 보면 중간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케이블 락 모든 총에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총기 리뷰에서도 이 케이블 락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총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아니면 밖에 보관할 때 총에 이렇게 케이블 락을 걸어서 아무나 임의로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그는 잠금 장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여기 배럴 브러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레스 황동 재질로 만들어진 배럴 브러쉬, 보어 브러쉬라고도 하죠. 9mm 배럴 청소할 수 있는 배럴 브러쉬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프로그루브, 이것은 제가 총기를 구입할 때 받았던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꽂아놓은 거고, 옆에는 프로글루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청소와 윤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케미컬입니다. 전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솔벤트와 건오일을 가지고 청소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케미컬들이, 좋은 케미컬들이 많기 때문에 총기 청소의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총기 솔 브러쉬, 청소용 클리닝 브러쉬. 이걸 이 물건은 나일론으로 제작된 브러쉬이고, 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 브러쉬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 솔이 브러쉬가 황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런 브러쉬도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카본이 두껍게 쌓인 경우에는 그러한 메탈 브러쉬를 이용해서 청소해주면 잘 카본을 벗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건샵에서도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고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 군대에 가면 이 물건 지겹도록 보시게 될 겁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고 모든 총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탄창이 들어있네요. 이게 13발 K5 LH9의 기본 탄창인 13발 탄창입니다. 원래 총을 구입하면 레귤러 패키지에는 탄창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15발짜리 확장 탄창, 그리고 13발짜리 기본 탄창, 이렇게 두 탄창이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특별 세일가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총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13발짜리 기본 탄창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해서 10발로 제한된 탄창만 합법적으로 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샵에서 이렇게 밑에 안에 맥블럭을 넣고, 그리고 밑에 리벳을 박아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구적으로 고정시킨, 이렇게 개조한 탄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용량 탄창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맥블럭을 넣어서 단을 10발로 제한하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리벳을 박거나 해서 영구적으로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대용량 탄창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꽂을 때가 되겠습니다. 꽂을 때 아주 꽁꽁 종이로 잘 쌓아놓은 꽂을 때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철
철제 꽂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헝겊을 꽂아서 배럴을 청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여기 나사가 있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황동 브러쉬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배럴을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꽂을대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꽂을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꽂을대가 철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보호를 청소하다가 배럴 내부를 청소하다가 긁히면 배럴 내부의 강선에 그러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철제 꽂을 때보다 배럴 재질보다 무른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그러한 꽂을대를 사용하는 것이 배럴 내부를 보호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제 꽂을대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의 꽂을대를 사용해서 전기를 청소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꽂을대는 들어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쓸모는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들어있는 이것은 한국에서 총을 이제 납품이 아니라 출하하기 전에 테스트 사격했던 그 사격 결과지입니다. 탄피 9mm 탄피 2개가 들어있는데 한국이니까 당연히 풍산 PMC 115그레인 풀메탈 자켓 탄을 사용해서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거의 탄은 자국탄을 거의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체코의 CJ75 같은 경우에는 셀리에 벨롯, 자국의 셀리에 벨롯 탄을 사용하고 한국 우리 라이온하트 국산권총 같은 경우에는 풍산 PMC 탄을 사용하여서 시험 사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에 열어서 시험 사격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야드 벤치레스트 테스트 타겟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벤치레스트에 물려서, 그러니까 바이스에 딱 고정시킨 다음에 15야드 테스트 사격을 5발 사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5발 이렇게 들어갔는데 4발은 거의 한 1인치 이내에 다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이 이렇게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네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배럴의 정밀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탄 자체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풍산 PMC 탄을 사용해 보지만 가끔 이렇게 한 발씩 한두 발씩 바깥쪽으로 멀리 빠지는 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의 정밀도가 만약에 들쭉날쭉 하는 경우에 탄이 중앙에 딱 모이지 않고 한 발씩 이렇게 밖으로 비껴가는 그러한 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배럴의 정밀도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타겟은 2013년도 1월 14일에 테스트 사격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배럴 정밀도라든지 사격 정밀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용으로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정도의 그러한 명중률은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 타겟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건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총을 꺼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케이스 안에
좌측 면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자크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자크를 열면 안에 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 비닐 안에 포장이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찢어서 개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LH9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국산 자동권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총을 구입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졌었고, 또 총이 어떨까 이렇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총이 어떤 총인지, 또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부족한 점은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다른 총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국산 권총이니만큼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혹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영상 시간이 너무 리뷰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시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킵을 하면서 잘 불필요한 부분들은 넘겨가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은 느긋하게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LH9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총의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자주 언급드렸다시피 스미스 웨슨 M59, M59 자동권총을 기본으로 그렇게 개량해서 제작된 그러한 총입니다. 총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스미스 웨슨 M59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분 약간씩 이렇게 개량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5 자체가 그렇게 M59로부터 개량을 거쳤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LH9은 좀 더 현대적으로 그렇게 개량된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든지 슬라이드는 기존의 K5 DP51과 똑같습니다만은, LH9 같은 경우에 좀 더 현대적인 그런 요구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이렇게 개량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라코트라고 도자기처럼 이렇게 도자기 성분을 가진 페인트 도료를 뿌리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서 불로 구워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그 세라코트 피니싱이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H9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올 블랙 피니싱이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D 플랫 다크 브라운 색깔의 투톤, 이렇게 투톤과 블랙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투톤 버전이 되겠습니다. 세라코트 피니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차이는 바로 이제 서레이션이 과거에는 촘촘하게 뒤에만 서레이션이 되어 있었는데, LH9에서는 이렇게 뒤와 앞에도 서레이션이 있어서 총을 이렇게 보통 당길 때 뒤를 이렇게 잡고 당기는데, 이제 LH9 같은 경우는 앞에 잡고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서레이션을 앞과 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그립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립 패널은 K5도 마찬가지고 LH9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전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좀 우레탄이나 고무 재질이 들어가서 다른 권총처럼 이렇게 좀 쫀쫀하고 이렇게 쿠션이 있는 그런 그립 패널이 아닐까, 폴리머 그립 패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주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바뀌어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잡기 좋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잡기 좋다는 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디자인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급드릴 텐데 이 그립 패턴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 언급드리고, 아무튼 밋밋한 그런 패턴보다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장갑을 끼고 총을 파지하면 더욱더 단단하게 파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이 변경된 것이 LH9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LH9이 또 외형적으로 볼 때 다른 것은 뭐 다른 게 없지만 이 외부 안전장치가 과거에는 좀 쉽게 풀려서 이렇게 걸어놨다가도 쉽게 이게 풀려서 단점이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LH9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혼자 풀릴 일은 염려는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작동하도록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잘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도 이렇게 링 해머로 변경되었는데 아주 넓어서 잡기가 편하도록 그렇게 링 해머로 바뀐 것이 과거 K5 대우 DP51과 라이온하트 LH9의 외형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라이온하트 LH9 9mm 권총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총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세라코팅의 퀄리티입니다. 다른 미국의 유수한 그러한 총기 회사들의 세라코팅 품질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세라코팅 피니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라코팅 같은 경우에 코팅도 잘 벗겨지지 않고 튼튼하고, 또한 이제 셀프 루브리케이팅 효과가 있어서 셀프 윤활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겨 보면 다른 기본 그런 DP51이라든지 K5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작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처음 딱 잡아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당겨 봤을 때 아주 부드러운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약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H9의 두 번째 장점은 이 배럴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는 그런 점입니다. 밖에서 보시면은 생김새도 미려하고 피드램프 가공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배럴의 완성도가 다른 총기 제작 회사와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배럴의 완성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럴은 배럴의 안쪽 보호 부분만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럴 전체가 다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럴 전체가 다 크롬 도금된 그런 배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도트
사이트. 그 다음에 이 해머도 상당히 크기가 커서 손으로 당기고 이렇게 내리기가 아주 편하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용으로 사용하기에, 또한 군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무난한 그런 설정의 그러한 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싱도 스미스 웨슨 M59과 똑같은 동일한 이렇게 다소 다른 권총과 다르게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의 이런 배럴입니다만,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서 앞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 배럴 부싱과 더욱더 잘 맞물리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의 정밀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도 잘 누르면 바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H9 권총의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상부는 4140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고, 하부 프레임은 7075T6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7075T6는 AR-15 M16 리시버에 사용되는 그러한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입니다. 그래서 상하부가 완전히 스틸로 제작된 그러한 권총보다는 훨씬 가벼운 그런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현대의 폴리머 프레임, 가벼운 폴리머 프레임 권총보다는 약간 더 무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듀티용으로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러한 무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LH9 그리고 K5가 장점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트리플 액션, 패스트 액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트리플 액션, 세이프 액션, 패스트 액션 여러 가지 명칭으로 얘기하는데, 그 트리플 액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머가 있는 권총, 리볼버도 마찬가지고 자동 권총도 마찬가지고, 해머가 있는 권총의 작동 방식, 트리거 작동 방식은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두 가지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싱글 액션은 트리거를 당겼을 때 격발이라는, 이렇게 해머를 손으로 당기고 트리거를 당겼을 때 격발이라는 이 하나의 동작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싱글 액션입니다. 그런데 더블 액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트리거를 당길 때 이 해머가 뒤로 코킹되는 것과 격발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킹되는 것과 격발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더블 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블 액션 트리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거를 한 번 당길 때 해머가 코킹되고 또 격발되는 것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더블 액션은 이렇게 해머를 따로 손으로 코킹할 필요가 없고, 트리거를 당기면서 바로 이렇게 코킹부터 격발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속 사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트리거를 당길 때 압력이 되게 높습니다. 해머를 뒤로 당길 때. 왜냐하면 이 해머 스프링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해머를 뒤로 당기는 이 스프링의 압력을 트리거로 모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해머를 뒤로 당기는 이 압력을 트리거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트리거 압력이 보통 9파운드, 10파운드 이렇게 아주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기는 게 힘든 만큼 이제 오발 사고의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더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실에 한 발 장전하고 다닐 때 더블 액션으로 다니면 이 트리거가 워낙 압력이 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실수로 격발이 된다거나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액션은 뭐 웬만해서는 뭐 트리거를 이게 아주 트리거 압력이 높기 때문에 해머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실에 한 발 장전하고 다녀도 특별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머만 당겨서 총이 격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나오는 권총들은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 겸용으로 그렇게 나오는 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K5 그리고 라이언하트 LH9이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점이 바로 트리플 액션인데, 트리플 액션이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는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더블 액션 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탄창을 꽂고 이제 약실에 한 발을 장전을 합니다. 당겨서 이렇게 장전을 하면 이렇게 약실에 한 발이 들어간 상태에서 해머가 뒤로 제껴지게 되는데, 코킹된 상태가 되는데, 싱글 액션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안전장치를 이렇게 올려주죠. 올려서 이 상태를 이제 컥 앤 락이라고 합니다. 장전된 상태에서 해머를 코킹해 놓고 안전장치를 걸어서 트리거를 당겨도 전혀 발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컥 앤 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컥 앤 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해머가 당겨져 있고, 그리고 이 해머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블 액션 권총 같은 경우에는 디코커가 있어서 이 해머를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 트리거를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죠. 그게 시그에서 보면은 시그 권총은 여기에 디코킹 레버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베레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슬라이드에 디코킹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전장치 위치에 안전장치 대신에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겸용 권총들은 안전장치 대신에 디코킹 레버가 있어서, 디코커가 있어서 이렇게 작동해주면은 이렇게 디코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디코킹 레버를 작동해서 이렇게 해머를 디코킹 할 경우에 이 안에 파이어링 핀 블로커 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디코커를 작동을 하면 파이어링 핀이 눌려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해머를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더블 액션입니다. 근데 이 트리플 액션 같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해머를 뒤로 당겼을 때, 여기서 이것을 해머를 원위치 시킬 때 이 LH9이나 K5에는 디코커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이걸 원위치 시키냐면은 해머를 그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해머가 원위치가 되었죠. 그래서 패스트 액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챔버에 한 발이 장전이 되어 있고, 이 상태가 해머는 앞으로 돌아가 있지만 코킹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킹 안에 걸리는 레버가 두 개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코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트리거를 당겨주면 이렇게 격발이 되게 됩니다. 이 트리거를 당겨주는 이 압력이 이미 해머가 지금 앞으로 위치상으로는 돌아가 있다 하더라도 싱글 액션처럼 코킹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해머가 이게 뒤로 돌아가는 것이, 트리거를 당겨서 해머가 뒤로 돌아가는 이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싱글 액션의 코킹 상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시에 총을 가지고 다니다가 아주 가벼운 트리거 압력으로 총을 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패스트 액션 그리고 트리플 액션의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판을 하는 것은 이 트리플 액션이 안전한가, 실제로 안전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트리플 액션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것이 모양만 더블 액션처럼 이제 해머가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싱글 액션의 코킹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트리거를 조금만 당겨주면 격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느낀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양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있지만 이 트리거를 당길 때 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코킹을 하고 싱글 액션 코킹을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올려서 전혀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올려서 다닌다면 이것은 싱글 액션의 컷앤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해머가 앞으로 가 있느냐 뒤로 가 있느냐의 차이지 전혀 싱글 액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트리거가 가볍기 때문에 어디 다른데 걸린다든지 아니면 손을 잘못 만져서 이것이 오발의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리플 액션의 효용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트리플 액션은 사실 큰 효용성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트리플 액션 때문에 이 총은 더블 액션 사격이 가능하지만 디코커가 없어요. 디코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액션 사격으로 돌아가려면 한 발을 약실에 장전하고 나서 더블 액션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 해머를 잡고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을 내려줘야 됩니다. 해머를 조심히. 안에 약실의 챔버에 탄이 한 발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 놓쳐버리면 총이 나가버려요. 그럼 뭐 슬라이드 뒤로 팍 움직이면서 손을 다치게 됩니다. 손이 뭐 부러지거나 찢어지게 되죠. 이 때문에 이걸 내릴 때 싱글 액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이 총은 안에 이제 파이링 핀 블로커 세이프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위치를 하냐면은 이 트리거를 당겼을 때만 파이링 블로커 세이프티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머를 원위치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당기고 해머를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이 해머를 원위치시키면은 파이링 핀 블로커 세이프티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 버려요. 이 부분이 이제 공이가 탄의 뒷부분 내관을 치는, 그러니까 안에 공이가 움직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링 핀 블로커를 해제시키지 않고 해머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를 놓은 상태에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해머를 원위치 시킬 때 트리거를 당겨서 릴리스 시키고 다시 요 중간 상태에서 트리거를 놓고 해머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위치에서 파이링 핀 블로커에 걸리게 돼요. 파이링 핀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이거를 놔버리면은 쑥 들어가 버려요. 파이링 핀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줘야 돼요. 이 차이가 트리거를 당기면은 요만큼 딸깍하고 지금 걸리죠. 다시
요게 파이링 핀 지금 살짝 요 부분에 간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이링 핀 블로커에 걸려서 이제 파이링 핀이 작동하지 않는 그 해머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잡은 상태에서 놔버리면 쑥 들어가 버려요. 파이링 핀이 움직여서 안에 공이를 찌르는 위치입니다. 때문에 놓을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놓으면서, 그래야 안전하게 더블 액션 사격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블 액션을 다른 디코커가 있는 그런 권총보다 상당히 불편하게 힘들게 이제 해머를 원위치 시켜야 돼요. 싱글 액션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블 액션 사격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트리플 액션이라는 그 구조 때문에 더 더블 액션 사격이 더 불편해진 그러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H9의 트리플 액션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큰 효용성이 없고, 또한 더블 액션으로 사용하기에도 디코커가 없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탄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막 내리고 합니다만, 만약에 탄이 들어있는 경우에 뭐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나가버리게 되고 슬라이드가 움직여 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주의하면서 신경 써서 해머를 내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액션은 그래서 그런지 LH9과 K5 외에는 다른 유수의 총기 회사에서 트리플 액션을 적용한 총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수요가 없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LH9 그리고 한국의 SNT에서 총을 개발할 때 더 이상 트리플 액션을 장점이라고 홍보하거나 이 작동법으로 총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라이온하트 LH9 권총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총이 안 좋은 총이라거나 그렇게 디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최초의 국산 권총인 만큼 저도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이 총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다음 권총, 한국군의 다음 제식 권총은, 그리고 신형 권총은 좀 더 좋은 총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총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부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온하트 LH9의 배럴 만듦새와 배럴 정밀도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수준입니다. 배럴 전체가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럴 내부의 강선도 매우 잘 파져 있고, 그리고 피드램프도 아주 우수하게 그렇게 폴리싱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럴은 잘 만들어진 반면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프레임과 이 슬라이드의 레일의 정교함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1911이라든지 이렇게 메탈 프레임과 슬라이드로 된 권총들은 정밀도를 확인할 때 이 슬라이드와 프레임의 레일이 얼만큼 유격이 있는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꽉 물려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거나 뒷부분을 잡고 흔들어 보거나 해서 유격이 있으면 사격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LH9 같은 경우에 이 레일과 프레임의
그 슬라이드와 프레임 사이의 레일의 이 유격이 좀 큰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으로도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슬라이드를 흔들어 보면 상당히 소리도 크게 나고 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베리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유격이 좀 큽니다.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프레임과 슬라이드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탄창을 넣으면 이 탄창 스프링에 밀려서 조금 덜 움직이는데, 그래도 손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손으로 흔들어 보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다른 유명한 총기 제작 업체보다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창을 빼고 총을 흔들면, 그냥 흔들면 소리 들리죠?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껐덕껐덕 할 정도로 이 유격이 큰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이 그립 패널이 바뀌면서 이 안전장치가 좌우 양손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이쪽 안전장치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왼쪽 안전장치는 여기 이제 스프링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좌측 안전장치는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측은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소리 좀 들리시죠? 이렇게 아래 위로 살짝 움직여요.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움직이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안전장치 레버가 이렇게 놀아서 아래 위로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프레임 잡고 움직이면 이거는 슬라이드 소리고 이거는 안전장치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 이 부분은 LH9의 이 그립 패널 때문에 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립 패널의 두께가 과거 K5 그립, 저기 보여드리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반사가 돼가지고 이 K5 구형 K5 그립은 이 부분의 두께가 달라서 저것은 타이트하게 잘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안전장치가 따로 놀지 않고 그래도 꽉 물려 있는데, LH9 그립은 그립을 새로 바꾸면서 이 부분이 좀 얇아졌는지 이렇게 안전장치가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K5 그립 그리고 DP51 구형 그립으로 바꾸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자잘한 부분이지만 만듦새가 아쉽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슬라이드 윗부분에 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타겟을 조준할 때 눈에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난반사 되도록 이렇게 서레이션이 파져 있는데, 이 서레이션이 이렇게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요.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원래 모든 총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 총들의 사진을 볼 때 옛날에는 이 서레이션의 물결 무늬가 딱 똑바르게 이렇게 됐었는데, 제 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모습. 명품 총을 제작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평행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쫙 평행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봐주는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H9N 나이트 사이트가 장착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뒤 사이트를 둘 다 나이트 사이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기본형 LH9 같은 경우에는 리어 사이트는 옆으로 때려서 이렇게 빼낼 수 있지만 프론트 사이트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고정형으로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레타 M9 그 92fs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은 프론트 사이트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나오는 그런 총들은 이렇게 앞에 프론트 사이트도 나이트 사이트 뿐만 아니라 글래스 파이버 사이트 같은 것으로 바꿔 끼워서 더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제작된 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LH9도 물론 9N에서는 바꿔 낄 수 있지만 기본형도 그렇게 프론트 사이트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돈을 좀 더 주고 나이트 사이트 장착된 버전으로 구입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프론트만 뒤, 이거는 이제 3닷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야광 닷은 아니고 그냥 흰색 페인트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그냥 두고 앞에만 프론트 사이트만 글래스 파이버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제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총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전장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전에 DP51이나 K5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안전장치 구조가 1911이나 다른 총들의 역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총들은 고정부가 뒤에 있고 앞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H9은 앞이 고정되어 있고 뒤가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리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이것을 올리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로 총을 파지한 상태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리는 것은 쉽지만 총을 파지한 상태로 올리려면 이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손을 아예 뒤로 빼고 이렇게 올리든지, 이것도 빡빡하게 이제 개선이 되어서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완전히 뒤로 빼고 이렇게 올리든지 아니면은 다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을 완전히 파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것은 뭐 왼손잡이는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은 작동이 안 된다. 내리는 것은 되지만 이렇게 아예 손을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이상 내리는 것은 되지만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제작된 구조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총이 트리플 액션 기구가 더 추가되게 되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 안전장치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트리거라든지 여러가지 트리거 격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트리플 액션이라는 그 구조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트리플 액션을 빼고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하면 그게 좀 더 시장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 어그레시브한 스타일로 새로 디자인된 이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립의 마름 목골 다이아몬드형 패턴은 파지하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기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잡을 때 더욱더 단단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좋은 디자인으로 그렇게 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원래 있던 그립에서 위쪽으로 좀 더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립의 두께를 요만큼 이 다이아몬드 패턴만큼 좀 더 폭이 더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립 폭이 좀 더 넓어져서 손이 작은 사람들은 그립을 잡기에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이 LH9 권총을 잡아볼 때 베레타 M9 92FS보다 LH9의 이 그립 두께가 더 두꺼워요.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사람들이 이 총을 잡기에는 많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5라든지 LH9을 홍보할 때 이게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그립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 총이 한국인의 손에, 물론 제 손이 한국 사람들 손의 표준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손가락이 되게 굵고 짧은 편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이 이 총을 사용하기에 편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 그러한 그립입니다. 그리고 이 그립의 이 디자인이 이 뒤에 보면은 이 그립 앵글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총의 원형인 스미스 웨슨 M59 같은 경우에 이 그립 뒷부분이 직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K5를 만들 때 아치형으로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뒷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면 한 손 사격에 더 적합하고, 이 그립 뒷부분이 일직선으로 된 것은 양손 사격에 더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평행했던 이 그립 뒷부분을 갖다가 아치를 이렇게 준 것은 이 총을 K5를 한국에서 처음 제작할 때 한 손 사격만 염두에 두고 한 손 사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총을 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총의 그 그립 폭도 두꺼운 데다가 이 부분도 아치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서 양손 사격하기에는 이 총의 그립이 한국인의 체형에 그렇게 적합하고 편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그립의 이 폭이, 안 그래도 이 그립 자체가 두꺼워서 폭이 넓은 데다가 이 패턴까지, 그립 패턴까지 새로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 넓어지게 되어서 아주 두꺼운 그립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앞쪽은 이렇게 뭐랄까 각지게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반면에 뒷면은 이 패턴을 찍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보시면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수직으로 90도로 이렇게 딱 꺾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두께가 튀어나오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앞쪽은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는데 뒷면은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딱 꺾여 버렸어요. 90도로. 그래서 잡을 때 손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은 꼭 못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LH9 사용 지정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 잘라버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앞모양과 뒷모양을 좀 맞춰서 이렇게 여기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잘라버린 점,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총을 딱 잡으면 여기 이제 손바닥면이 이 모서리에 찍혀서 불편합니다. 장갑을 끼고 만약에 잡으면은 좀 덜 하겠는데 맨손으로 총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걸려요, 양쪽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을 갈아서 좀 완만하게 만들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처럼 원래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제작된 K5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코일 스프링 예비용으로 하나 구해놓은 것이고, 이게 구형 K5 DP51용 그립 패널인데,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얼마나 부드럽게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높이가 더 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으로 잡았을 때 더 이렇게 손바닥에 탁 밀착이 잘 돼요. 이렇게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형 그립 패널이, 디자인은 뭐 이게 신형이 더 나아 보입니다만은, 보기에는 더 멋있어 보입니다만은, 이게 더 밋밋해서 좀 오래돼 보입니다만은, 사용하기에 이 구형 그립이 더 편해서 저는 이 구형 그립을 장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뷰용으로 제가 구형 그립을 빼고, 그립 패널을 빼고 다시 신형 그립 패널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이 끝나면 다시 이거를 신형 그립 패널을 빼고 구형 그립 패널로 바꿔 끼워서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하여튼 그립의 그런 부족한 점, 더 더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미스 웨슨 M59, 이 총의 원형이 되는 그 스미스 웨슨 M59 같은 경우에 그립 패널을 상당히 얇게 만들었어요. 가뜩이나 이 총이 더블 스택으로 보겔 탄창으로 2열 탄창으로 총의 프레임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그립 프레임을 충분히 얇게 만들면 이것을 그립감을 더 좋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M59 원형을 만져봤을 때 그 그립 패널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LH9보다 그립감이 상당히 더 좋았어요. 그리고 다루기도 좋고, 그래서 LH9 같은 경우에도 패턴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그립 패널의 두께를 갖다가 좀 더 얇게 만들어서 그립감을 좋게 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애프터마켓 파트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다면 LH9이 뭐 시장에 그렇게 많이 팔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LH9용 애프터마켓 그립 패널이 생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LH9용 애프터마켓 그립 패널을 얇게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히 시장성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9의 또 한 가지 단점 중 하나는 제가 스미스 웨슨 M5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앞부분의 디자인 그리고 프레임의 디자인 다 똑같이 생겼는데, 프레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부분 디자인의 차이가 이 뒷부분에 아치형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M59는 또 이 방아쇠울, 트리거 가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방아쇠울의 디자인이 이렇게 LH9과 K5는 안쪽으로 꺾여 있는 반면에 스미스 웨슨 M59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앞부분이 이렇게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차이가 왜 있냐 하면은, 이 총을 더블 액션으로 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미스에슨 M59를 만져보니까 스미스에슨 M59처럼 이 트리거 가드가 앞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90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손가락을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기가 훨씬 편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5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놔서 당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끔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냥 맨손으로 넣어도 이렇게 손톱에 트리거 가드 앞부분이 걸립니다. 걸려서 신속하게 트리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기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넓어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손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리거 가드가 많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 나머지 제 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이게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총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잡아도 이 새끼손가락 아랫부분이 이 그립 아래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낮다. 이 부분을 좀 더 높였으면, 근데 이 트리거의 구조상 트리거 이렇게 뒤로 당겨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트리거를 각도를 좀 변경시킨다든지 길이를 좀 더 짧게 만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높이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탄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대용량 탄창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은 이제 13발 탄창이라서 이 끝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만 15발짜리 대용량 탄창은 이 매거진 플레이트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손가락이 더 잘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감이 훨씬 15발 탄창을 넣으면은 그립감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이 근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디자인 되기를 이 부분은 안쪽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꺾여서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고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낮아서 이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리게 되고 위로 좀 더 올라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LH9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매거진 탄창을 넣는 그립 하부의 매거진 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른 총들의 경우에 이 부분에 베블이라고 하죠. 베블,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서 좀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탄창을 집어넣기 쉽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제작된 반면 LH9 같은 경우에는 그 베블이 아주 작게 있습니다. 미세하게. 그리고 앞부분도 여기는 전혀 베블이 없고요. 오히려 신기하게 이 앞쪽을 깎아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탄이 안 빠지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탄창이 매거진 멈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빠질 경우에 여기를 손을 걸어서 이렇게 빼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 이 그립의 앞쪽 부분에 안쪽으로 깎아서 각을 갖다가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립의 안쪽에 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탄창을 똑바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신속하게 이렇게 막 급한 상태에서 탄을 넣다 보면, 탄창을 끼우다 보면 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끼워진다거나 옆으로 끼워진다거나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끼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LH9의 이
매거진 입구가 워낙 타이트하게 이렇게 작기 때문에 약간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뒤로 꺾여도 안 들어가고, 앞으로 꺾여도 안 들어가고, 옆으로 꺾여도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탄창 입구를 딱 맞춰서 끼우지 않고 약간만 이렇게 비스듬히 넣으면 신속하게 탄을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걸린다든지, 매거진 앞에 턱에 이렇게 걸린다든지,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걸려요. 옆으로 넣을 때도 걸리고, 물론 뭐 연습을 많이 하면, 훈련을 많이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권총들과 트렌드가 좀 뒤처지지 않나. 이 배불이 없어서, 매거진 홀이 없어서 이렇게 탄창을 넣을 때 좀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LH9에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트리거가 작동하는 방법이 이렇게 레버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기면 트리거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게 되죠. 세라커트로 꽤 단단하게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데도 이 트리거를 움직일 때 이 부분에 찍혀서 여기 세라코트가 벗겨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트리거 바에 찍혀서 벗겨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바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베레타 M9도 마찬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빈 공간이 너무 커요. 이게 매거진 이렇게 끼워 보면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안에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측면 부분이 안에 매거진이 훤히 보이도록, 그리고 작동부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먼지가, 아니면 모래라든지 그런 게, 돌이라든지 이런 게 딱 끼면 혹시나 작동하기에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물론 트리플 액션 기구 때문에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스미스 웨슨 M59처럼 트리거 바를 이 프레임 안쪽으로 내장시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 액션 때문에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싱글 액션 트리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뭐라 하면은 트리거의 파운드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세팅에서 격발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무게만 무거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팅에서 격발이 클리어하게 떨어지면은 괜찮은데, 이 LH9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레버가 옆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걸리는 듯한 느낌? 뭔가 좀 여기 세팅에서 딱 격발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총에 트리거를 당기는 정도의 힘을 줬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줘야 격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준선 정렬 잘하고 표적을 딱 맞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는 부분에서 힘이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총보다 싱글 액션 사격할 때 명중률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싱글 액션 트리거가 아주 가볍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힘을 더 주면은 움찔움찔 하는 듯한 그런 저항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아싸리 이 총을 당길 때는 그냥 강하게 확
당겨주는 편이 슬슬 천천히 당겨가지고는 좀 무슨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콱 당겨주는 편이 사격하는데 좀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온 하트 LH9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총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다른 총들이 원터치 방식으로 간단하게 필드 스트립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LH9은 구형 1911이나 아니면은 CG75 같이 구형의 방식으로 이렇게 필드 스트립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해머를 당기고 이 앞에 걸리는 이 슬라이드 멈치가 걸리는 이 홈이 이 앞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맞도록 이렇게 뒤로 살짝 당긴 다음에 반대쪽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죠. 물론 뭐 이렇게 분해 소재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뒤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콜 스프링 제거하고 배럴 빼고 안에 이제 필드 스트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을 때도 이 부분을 잡고 뒤로 이만큼 당긴 다음에 이 안에 배럴 이 구멍을 맞춰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죠. 이렇게 일치를 딱 시킨 다음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필드 스트립 할 수 있는 그런 최신형 권총보다 좀 뒤지는 점이 아닌가. 사실 이 총 자체가 스미스 웨슨 M39, M39 싱글 스택 단열 탄창 권총이 1950년대에 개발된 총이기 때문에 총 자체가 자체가 가지는 한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체를 새로 디자인하지 않는 이상 스미스 웨슨 M39, 59, 39의 더블 스택 2열 복열 단창 버전인 59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바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LH9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 부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서 지금 계속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관계로 좀 몸도 피곤하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앞으로 서서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카메라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이렇게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산 최초의 권총으로서 LH9과 K5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권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국의 제2의 자동권총은 지금 이 LH9이라든지 K5보다 좀 더 좋은 뛰어난 권총이 개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개발된 스미스 웨슨의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는 지금 격변하는 그런 미국의 총기 시장 그리고 세계의 군용 총기 시장에 어필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좀 오래된 그러한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총이 70년대 말 80년대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벌써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이 총보다 더 진화되고 발전된 그런 다음 총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메탈 프레임 권총이라면
시그 P226 같은 그러한 권총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총들의 장점들,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더욱 좋은 총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이렇게 국산 권총 라이언하트 LH9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